와, 다 보인다, 다 보여. 와. 쎄, 원투, 원투, 랑라, 쎄, 원투, 원투, 마이크 테스트, 원투,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날씨가 춥긴 하네요. 다음 주에 돼야 이제 날씨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자, 일단 할 말이 많긴 한데,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제 처음 개설할 때 목표 100명이었는데, 달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달인가, 한 3달 정도에서 계속 32명에서 멈춰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좀 했었는데, 100명을 달성하긴 했네요. 캄캄했는데 언제 100명 되나. 두 번째 목표인 500명을 향해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수익을 내려면은 조건이 일단 구독자가 500명이거든요. 그 500명 됐을 때 과연 이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500명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만약 500명 되면 그 수익이랑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이 마이크가 녹음이 잘 될 텐데 지금 또 다른 테스트 하는 부위에 마이크를 또 부착을 해놨거든요. 이거 지금 또 녹화가 또 이상하게 되면은 또 백이 다 날아가긴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R6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얘는 R6는 제가 출고부터 지금까지 쭉 타고 있습니다. 0km부터 지금 35,000 냈거든요. 35,000까지 쭉 타면서 제가 겪었던 증상들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배그 간격 같다고 말했었잖아요. 일단 배그 간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리한 내용은 점화 플러그랑 점화 코일 이게 두 개 갈았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서 32만 원이 나왔냐? 일단 플러그가 4개죠. 점화 플러그 4개 보니까 야마에서는 플러그를 개당 2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4개 8만 원. 여기다가 이제 점화 플러그는 일단 한 개만 갈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점화 플러그 한 개당 가격이 한 8만 원인가 9만 원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인비가 거의 장난 아니게 나왔죠. 지금 계산은 제가 말한 가격만 계산해도 공인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을 제가 한 15,000대인가? 그때 한 번 더 겪긴 했거든요. 바이크를 올해 한 거의 10년 만에 다시 타면서 미드급을 처음 타는 거라서, 거기다가 신차를 처음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게 무슨 증상인지도 모르고 어디 이상인지도 몰랐는데, 가는 동안 타면서 생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겪은 그 점화 플러그 관련 증상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가 완전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센터를 갔었잖아요. 그 센터에서도 하는 말이 일단 점화 플러그랑 점화 코일 먼저 한번 갈아보고, 그래도 이게 증상이 안 잡히면 그때 점화 밸브 간격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밸브 간격으로 보러 왔는데, 거기 센터에서도 일단 밸브 간격을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냥 먼저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 먼저 갈아보자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센터를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가던 센터 말고 집에 가까운 데로 한번 더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 한번 먼저 갈아보자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입고를 시키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따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점화 코일 첫 번째 거가 일반 코일이 기준치보다 저항값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점화 플러그 갈고 이상이 있는 점화 코일만 갈아보고 나서
이 증상이 잡히는지 일단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근데 기다렸는데 이제 증상이 잡혔다고 와서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찾아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증상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리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점화 코일이 4개잖아요. 자, 이 4개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뭐 공인비 이런 거 상관없다. 근데 좀이라도 더 이 가격을 좀 싸게 수리하고 싶은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왜 저처럼 하시면 안 되냐면 가장 큰 이유가 공인비죠, 공인비. 왜냐면 이 점화 코일이 지금은 멀쩡해도 바로 다음에 또 점화 코일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인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센텟에도 그냥 하나 나가면은 한꺼번에 4개 갈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공인비 때문에. 점화 코일 가격만 해도 거의 한 30만 원이 넘거든요. 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30이 날라갑니다. 부품 가격으로.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안 했냐 하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거의 한 15,000 탔거든요. 2만대에 싹 갈았으니까 15,000 타고 지금 이 증상이 또 나타난 건데 왜 이렇게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15,000 탔는데 벌써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좀 약간 그냥 싼 것도 아니고 부품 가격이. 그리고 뭐 센터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게 고RPM 치는 바이크니까 금방 나간다 하는데 저는 이 바이크로 고RPM을 별로 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는 제가 거의 출퇴근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으로 고RPM을 칠 수가 없죠. 오히려 서다 가다 반복하고 그런 환경이 더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이 내구성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궁금해졌어요. 한번 실험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첫 번째 것만 멀쩡하고 이제 3개는 약간 상태가 한 15,000 정도 다 운행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나머지들이 언제쯤 내구성이 떨어져서 증상이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갈았어요. 이게 이 증상을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자가 수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직구로 해서 직구하는 게 최대한 싼 것 같아요. 원래 점화 플러그도 위바이크에서 구매하면은 개당 한 8,000원인가 9,000원인가 할 거예요. 그리고 점화 코일은 아마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이게 아마 직구해서 부품만 따로 구입해서 수리하는 게 더 쌀 거예요. 벌써 점화 코일에서만 거의 4만원 정도 차이 나죠. 이 증상이 나올 때마다 아마 자가 수리하는 영상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원래 차도 제가 막 점화 코일 갈고 하는데 이 바이크는 제가 안 했던 이유가 차량용 영장이 있는데 그 영장으로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2만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시도하다가 연장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이게 공비가 이렇게 비싼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거의 2만? 3만 할 때 동안 제 돈으로 이걸 고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는지 그때 막 계속 보험권이랑 물려가지고 거의 보험 처리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 수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제 돈 들이고 수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비가 얼마나 나온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그 공인비 나온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수리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아마 점화 코일 가는 영상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증상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점화 코일이 문제 같아요. 이 점화 코일이랑 뭐 점화 플러그 이상이 생기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처음에는 한 번씩 이 바이크 엔진음에서 한 번씩 불규칙하게 퉁퉁 거리는 이제 소리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한 번씩 갑자기 퉁 이게 불규칙하게 한 번씩 퉁 하거든요. 이게 처음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퉁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요. 이 퉁퉁거리는 게. 그러더니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게 두두둥 둥둥 두두둥 둥둥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심해지면은 제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시동 꺼지는 것까지 이렇게 두두둥 두두둥 하다가 이제 정차중에 두두둥 두두둥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엔진이 죽어버리면서 꺼지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제가 처음에 그 퉁퉁거리는 걸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증상이 뭐 때문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타고 있었는데 이 퉁퉁거리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퉁퉁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바로 일단 점화 코일부터 뜯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이 바이크를 출퇴근하면서 맨날 타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만 좀 달라져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엔진음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이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그때 바이크 자가 수리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구성이 금방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외로 이게 흔히 말해서 달리는 차보다 이렇게 출퇴근 영역에서 가다서다 많이 하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차들보다. 확실히 바이크 부품 같은 것들은 직구가 싼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데가 위바이크랑 카피모토거든요. 위바이크는 확실히 일본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도 빠르거든요. 카피모토도 추천합니다. 거기 괜찮아요. 카피모토도 거기 이탈리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배를 해주는데 직배도 한 4일이면 옵니다. 배송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배송비가 한 3만원 나오던가. 카피모토 진짜 거기 싸요. 제가 그때 금장체인이랑 대기어 소기어 다 교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그 배송비까지 160유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원 초반대에 나올 거예요. 제가 뭐 부품 같은 거 싸게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구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원래 제가 4만에 맞춰서 점화 플러그랑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달아가지고 4만에 맞춰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증상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따로 직구도 못하고 그냥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는 가격대로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 부품을 구매해서 좀 더 싸게 하면 좋잖아요. 1, 2만 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으면은 직구해서 구매하는 거 추천드려요. 이 점화 코일을 이제 4개 다 갈면은 언제쯤 다 4개를 갈지 한번 내구성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점화 코일을 다 갈면은 그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또 얼마나 그때가 키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다 갈고 나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밸브 간격을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출고해서 지금까지 R6 타는 유튜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고부터 지금까지 쭉 타면서 밸브 간격까지 일로 와야 되네. 밸브 간격까지 본 유튜버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밸브 간격이 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제가 한번 다 기록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이걸 탈 생각이 없기 때문에 R6를. 아, 이거 일로 갔어야 되네. 동작지기로 또 가네? 아씨. 아니 씨. 이건 뭐하는 짓이야? 야, 오늘 씨. 야, 왜 이렇게 맑냐? 야. 아니 씨, 아니 씨, 동작대기로 지금 몇 번 돌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와 진짜 오늘 맑다 날씨. 와 선명하게 보인다. 야.
날씨 야, 오늘 이쁘네. 야, 날씨가 좋으니까, 와, 오. 야, 와, 다 보인다, 다 보여. 와. 야, 날씨 좋다. 야, 진짜. 오. 야, 이 날씨만 딱 안 추우면 딱이네. 와.